그날은 제가 절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께 인생에서 가장 실망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는 앞에서 제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셨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가난한 게 죄예요? 홀어머니 계신 게 죄냐고요? 죄야. 네? 결혼하는데 죄라고. 이 사람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요? 아버님이 얻고 싶어서 없냐고요? 그러니까 왜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대?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는 이상 나한테는 죄인이야. 결국 여자친구는 견디지 못하고 우리 집을 뛰쳐나갔고 저도 여자친구를 따라갔어요. 자기야, 잠깐만. 미안해. 내가 가난한 집 딸인 것도 모자라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 정말 미안해. 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 그냥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거야. 아니, 맞아. 나는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돼. 내가 포기할게.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지금까지도 너무 고생하며 살았어. 자기랑 결혼해서 자기 어머니 감당하며 살 자신 없어. 모욕적인 언사를 견딜 자신도 없고. 내가 설득할게. 다시는 못 그러시게 할게. 인연 끊고 살 수 있어? 뭐? 그게 아닌 이상 절대 해결 안 돼. 그러면서 돌아서는 여자친구를 끝내 잡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날 키워주신 엄마랑 인연까지 끊고 사나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가 엄마를 다시 설득해봤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홀어머니 밑에서 컸으면 얼마나 더 서러웠겠니. 그런 건 티가 나게 돼 있어. 같이 살기 쉽지 않을 거야. 엄마, 네 아버지가 그랬어. 네 아버지가 얼마나 열등감 덩어리였는지 기억 안 나? 내가 너 때문에 이혼 도장만 안 찍은 거지. 지금도 같이 안 살잖아. 2번 다시 내 집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잖아. 거기서 아버지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혼자 고향에 가서 살고 계셨어요. 두 분이 별거를 시작하신 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꽤 오래된 시점이었죠. 그래서 별거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한 건 이혼이었어. 사람이 말이야, 응? 뭐만 해도 열등감만 득실득실해서는 술 먹으면 손부터 나가지.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도 버럭버럭 화만 내지.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 너 때문에 참고 살았고. 네 할머니 살아계실 동안은 찍소리도 못했지.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네 아빠한테 선택하라고 했어. 이혼하든지 별거 하든지, 안 그러면 나는 도망갈 거라고. 2번 다시는 너랑도 네 아들이랑도 안 마주칠 거다 그랬지. 그날 엄마의 말씀은 저에게도 상처가 됐어요. 아버지가 싫어서 저까지 버리려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자친구와의 결혼이 포기가 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제 인생의 첫사랑이었어요. 첫눈에 반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만큼 사랑한 여자였죠. 그런데도 어쩌면 내가 엄마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차라리 사랑할 때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1년 가까이 울고불고 여자친구를 붙들고 늘어졌었어요. 제발 네가 한 번만 져주면 안 되냐. 대신 내가 평생 잘하겠다. 사실 설득해야 하는 건 엄마인데 자꾸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포기가 됐어요. 미안했다고 잘 살라고 말한 뒤 석 달은 알아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도 정말 독하게 나오셨어요. 제가 열이 40도까지 끓는 산사병을 앓는데도
제 여자친구한테는 끝까지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시간이 약이라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즈음 엄마가 선자리를 알아오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왜? 나 때문에? 어느 정도는요? 괜찮은 애 같아. 작은 아버지가 알아오신 자리야. 한번 나가봐. 싫어요. 남의 집 딸내미 잡는 시어머니 있는 집에 어떻게 시집을 오라고 해요? 시간이 약이긴 했지만 어머니께 있는 섭섭한 마음마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투덜거리다가 결국 작은아버지 전화를 받고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선자리에 나가게 됐죠. 첫인상은 그냥 순해 보인다 정도였어요. 나오기 싫은 자리에 나오신 눈치네요? 네? 순해 보이는 여자였는데 갑자기 너무 솔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재밌다는 듯 웃지 뭐예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어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저랑 딱 3번만 만나봐요. 그쪽도 저도 친척이 소개해준 자리인데 제대로 만나보는 척이라도 해야죠. 3번 만나봤는데도 뭐 그냥 그랬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딱 3번만 만나보기로 했죠. 그런데 3번째 만난 날 다음 만남이 없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엄청 눈치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우린 이제 다음 만남은 없겠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하더라고요. 순간 아차 싶었어요. 내가 첫 만남에서 너무 뻣뻣하게 굴었구나. 사실은 이 사람이 더 나한테 마음이 없었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냉큼 그 사람의 앞을 막고 서서 말했어요. 내가 처음에 좀 그랬죠. 사실 누굴 만나고 싶은 시기가 아니라서 그랬던 거지. 그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진심은 전하고 싶었어요. 그쪽 진짜 매력 있어요. 내가 처음에 실수했다 싶어 후회될 만큼요. 저도 모르게 다다다다다 말했더니 그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해요? 아니, 그게 이대로 그냥 가버리실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저를 돌아보면서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 같아요? 네? 내가 예의도 없이 말도 안 하고 가버릴 사람 같냐고요?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 말이 제가 그때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절대 안 울었다고요. 그러나 아내는 그 눈물 때문에 저랑 결혼하게 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내가 말도 안 하고 가버릴 사람 같냐고 묻던 아내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어느 날 말없이 떠나버린 아버지, 또 나도 모르는 새 나를 떠나려고 했던 엄마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엄마가 아주 좋아하셨어요. 막상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이 저도 아들인 건지 좋더라고요. 선으로 한 결혼이었고 처음엔 아내에 대한 신뢰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 정말 내 평생의 짝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예쁜 딸까지 낳아줬을 땐 이제 더는 바랄 게 없다 싶을 정도로 행복했죠. 그런 제 마음이 오만했던 것 같아요. 더 바랄 게 없다니. 제가 정말 오만했죠. 딸을 낳은 뒤 오래 지나지 않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아직 어린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잘 먹고 방실방실 잘만 웃었죠. 상태가 악화될수록 우리 부부는
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꼭 일어나줘. 당신 불쌍해서 어떡해. 첫사랑이랑 결혼도 못하고 나랑 결혼했는데. 호럽이 되게 생겼네. 아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전에 우리 딸 돌잔치 끝나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 우리 엄마가? 그날따라 약주 많이 하셨던 거 기억나? 우리 딸이 당신 품에서 자고 있어서 내가 어머니 모셔다 드린다고 했었잖아. 아, 그랬었나? 우리 딸 돌잔치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날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양말 벗겨드린 뒤에 이불을 덮어드렸는데 내가 당신인 줄 아셨나 봐. 그러시더라고. 네 첫사랑이랑 결혼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봐라. 엄마가 말한 여자랑 사니까 잘 살지 않느냐. 이제 네 자식 봐서라도 엄마가 섭섭하게 했던 건 좀 잊어라.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분 나빴겠네. 여보, 근데 절대 그 사람 대신 당신 택하거나 했던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한 건 더더욱 아니고. 알아. 아는데도 섭섭하긴 하더라고. 나도 여자라서 어쩔 수가 없나 봐. 당신이 나보다 더 사랑한 여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질투나더라. 저는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오래 살아. 그 여자보다 더 오래오래 사랑해줄게. 내가 진짜 억울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힘겹게 웃던 아내의 얼굴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정말 오래오래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의 병수발을 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늘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하라고 할걸. 2년이 아니라 이렇게 빨리 떠나버렸나 보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2년이 아니에요? 2년이니까 이렇게 우리 딸도 낳은 거죠. 내가 미안하다. 아내가 떠난 뒤 엄마가 우리 부녀를 많이 챙기셨어요. 그때마다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만 좀 하시라고 해도 자꾸 마음이 복잡하신 눈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도 5년 뒤에 돌아가시고 그때부터는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죠. 수년이 지나서야 호라비로 살아가는 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혼자 밥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우리 딸내미 머리도 잘 묶어주고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아내의 10주기가 왔더라고요. 딸, 이번 주말에는 엄마 보러 갈까? 좋아. 아내는 아버지 고향에 있는 우리 선산에 묻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도 뵐 겸 갔는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고 말했죠. 네가 왜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 정말 꿈을 꾸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오래 헤어진 제 첫사랑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아, 그게 이 근처에 왔다가 들렀어. 잘 계시나 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건데?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죽 좀... 나와. 어?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 전에 같이 왔었잖아. 나 기분 안 좋다고 해서 드라이브 하다가 숙소 못 구해서. 너 조용히 안 해?
저는 고개로 제 등에 엎혀있던 딸을 가리켰어요. 그 여자도 놀라더라고요. 그게... 안녕? 아줌마는 아빠 친구야. 안녕하세요. 근데 아빠, 친구한테 왜 그래? 친구한테 그러면 안 돼. 딸의 한마디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친구랑 다투고 오는 딸한테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우리 딸이 아빠 손에 커서 그런지 좀 남자애처럼 거친 경향이 있었어요. 여자애들 괴롭히는 남자애들을 혼내주겠다며 주먹을 휘두르고 다니다가 학교에서 연락받은 적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줌마는... 제가 딸에게 뭐라고 더 둘러댈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대신 말해주더라고요. 옛날 친구인데 옛날에 많이 싸웠어. 그래서 아줌마가 아직도 미운가 봐. 아빠도 친구랑 많이 싸웠네. 나 아빠 닮았나 봐. 딸의 말에 그 여자가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딸 앞이라 그런지 저도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까지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아버지 구워드리려고 사간 고기도 굽고 그 여자가 만든 밑반찬까지 곁들여 먹으니 잔치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도 아버지도 별 말씀 없이 식사하시고는 졸고 계시고 이래서 한 번 맺은 인연이 무서운 거구나 싶기도 하더군요. 그때 만나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이혼했더라고요. 사유는 말을 안 하는데 어째 영 별로인 남자를 만난 눈치였어요. 아들도 하나 있다는데 아들은 시댁에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마음이 잘 안 잡혀. 자꾸 여기저기 떠돌기만 해. 그러다 우리 아버지 집까지 왔다고? 차 한 대 몰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더라고. 미안해. 당황했지. 그래도 딸이 참 예쁘다. 아내가 먼저 간 건 안 됐지만 딸 키우는데 당신이 부럽네. 나도 내 자식은 내가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먼 하늘을 보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결국 제가 못 참고 먼저 연락했죠. 그렇게 한 번씩 밥도 먹고 하다가 한 번은 제가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딸을 봐주기로 한 딸 친구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학교에서 맹장이 터진 것 같다고요. 당장 가도 좋기 5시간은 걸릴 시간이었어요. 애 친구 엄마도 어린 막내가 있어서 집을 오래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여자에게 연락했는데 기꺼이 우리 딸을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볼 테니까 급하게 오지 마. 일 마치고 천천히 와. 맹장 수술이잖아. 나도 해봤는데 떼고 나면 안 아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수시로 연락해 줄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듬직하던지 그 일을 계기로 다시 진지하게 만나게 됐어요. 처음 아버지 집에서 마주쳤을 때만 해도 경악했는데 결국 인연이 다시 이어진 거죠. 우리 딸도 아줌마를 정말 좋아해서 셋이 만나는 시간도 늘어갔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머니를 아주 오랜만에 뵙게 됐죠. 딸님이 마음 아프게 했던 제가 얼마나 미우실까 싶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사별했다며.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난리니? 그냥 너희들이 결혼했으면. 아유, 내가 주책이다. 별소리를 다 하네. 미안해. 어머니께서 저한테 죄송하실 게 뭐 있어요? 제가 죄송하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네, 우리 다 잊자. 돌아가신 분이라도 마음이 편했겠어? 사실은 제가 아내 먼저 보낸 뒤에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인연을 찢어놔서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식으로요. 어머니도 제가 호라비가 되니 안쓰러우셨던 거겠죠. 그러셨겠지. 내 자식 안 귀한 부모가 어딨나? 우리의 재혼은 사실 장모님이 절반은 이끌어주신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상처가 있다 보니 쉽게 결혼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그러시더라고요. 시간 아깝지 않아? 둘 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같이 살아. 둘 다 다시 혼자가 된 것만 봐도 그냥 둘이 살아야 할 인연인 거야. 그렇게 운을 떼주신 덕분에 그 사람과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의논하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인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같이 살아보고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자. 사실 우리 사이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애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고. 너무 서로에게 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했으면 좋겠어. 아내는 결혼식도 일단 나중에, 혼인신고도 나중에 하자고 하더라고요. 둘 다 결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서두를 게 뭐 있냐면서요. 그래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도 1년도 안 돼서 지금의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첫사랑 아내와 재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믿을 수 없어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장모님이 소녀 잘 키우라면서 저한테 10억을 증여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장모님, 도대체 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아내의 행적이라고요. 찾지 마.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왜냐니? 애 키우려면 돈 필요하지 않아? 장모님이 이런 큰 돈이 어디서... 우리 형편이 뭐 옛날 그 가난한 집인 줄 알아? 아무튼 우리 딸이 약속을 깬 거니까 자네 딸은 나한테도 손녀니까 주는 거야. 참말 말고 받아. 그렇게 전화가 끊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처가를 급습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당신 친정에 있었던 거야? 아내가 처가에 있더라고요. 여보, 어제 나랑 통화했을 때는 찾지 말라며. 내가 모르는 데 있을 거라며. 전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통화는 됐었어요. 아마 딸 때문이었을 거예요. 집에 왔을 때 딸이 없었거든요. 찾지 마. 당신이 절대 못 찾는 데서 살 거야. 그리고 애는 옆동 친구네 집에 있어. 내가 당신 올 때까지만 부탁했어. 그럼 끊을게. 여보, 잠깐만.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던 아내를 제가 붙들었어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나 잊어. 내가 다 미안해.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버젓이 친정에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장모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자네도 참.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굳이 진실을 확인하려고 해. 네? 그때였어요.
저 앞에 휠체어를 탄 남자애가 보이더라고요. 저 친구는 누구? 당신 그만 가.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하고 약속 못 지킨 거 미안하니까 제발 그냥 좀 가. 나 잊고 살아. 아내가 자꾸 저를 집 밖으로 밀더라고요. 그러다 번뜩 아내의 사진첩에서 본 아내의 아들이 떠올랐어요. 당신 아들이구나. 순간 아내가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맞지? 당신 아들. 여보, 근데 왜 얘가 휠체어를... 아니지. 시댁에서 데려갔다고 했잖아. 사진보다 많이 큰 것 같긴 한데. 도저히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아내가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한 건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아내가 제 앞에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아내가 우는 걸 보는데 저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난 다 괜찮으니까. 혹시 장모님이 키워주고 계셨어? 아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럼 애가 어디 아프다는 말은 안 했었잖아. 안 아팠었어. 근데 시댁 식구들이랑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었나 봐. 다른 식구들은 안전벨트 때문에 별로 안 다쳤다는데 우리 아들만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대. 뭐? 아니, 어린애한테 안전벨트도 안 채웠다고? 나도 그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 눈물만 나. 애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나더러 안 데리고 가면 공원에 갖다 버린다고 하잖아. 아내가 정말이지 목을 놓아 울더라고요. 장모님도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왔어. 데리고 간다고 하니 돈을 주더라고. 설마 저한테 보내신 10억이요? 그 2배 받았어. 고아원 어쩌고 운운할 때는 언제고. 어차피 얘한테 줄 몫이었다면서 먹고 떨어지라고 하더라. 머리를 굴린 거겠지. 쟤를 평생 병수발 드는 것보다는 자기들한테는 껌값인 20억 주고 버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전 사위놈이 우리 딸한테 첫눈에 반해서는 2년을 쫓아다녔어. 그런데 막상 결혼해주니까 잡아도 물고기처럼 대하더라. 결혼 전부터도 돈 많은 집이라고 어찌나 유세를 떨던지. 나더러 딸 시집 잘 보내서 팔자 폈다면서 집을 해주더라고. 자기네랑 구색이 너무 안 맞아서 해주는 거라나 뭐라나. 자기들의 품위를 잃느니 품위 유지비로 집을 사주겠다는 거지. 그게 그 인간들의 계산 방식이야. 아마 우리 손자를 우리한테 보내면서 준 돈에도 품위 유지비인지 뭔지가 있겠지. 장모님 말씀에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전 남편이 나한테 그러는 거 있지. 걔를 우리가 데리고 살면 집안의 품위가 떨어진다나 뭐라나. 문제는 내놓지도 못할 애한테 시간까지 투자하는 건 손해라는 거지. 그러니 애 덕분에 20억 받았으면 만족하라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 누가 들으면 내가 먼저 연락한 줄 알 거야. 하여튼 웃기고들 있네. 진짜 속 터져서. 저는 저 앞에 있는 아내의 아들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다들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애특했어요. 맞다. 내가 아직도 울분이 안 풀려서. 속상한 건 알겠어. 듣는데 내가 다 치가 떨린다. 그래도 애 앞에서 말 조심해. 애가 무슨 잘못이야? 다행히
우리 애는 나랑 살게 돼서 더 좋대. 당연하지.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겠지. 그래서 안 돼. 당신한테까지 내 짐을 얹을 수 없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당신한테 내 딸이 짐이었단 뜻이야?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딸이 왜 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당신 자식이 나한테 집이면 나 자신도 당신한테 집이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애는 몸이 아프면 자식이 아니야? 똑같이 자식이야. 나야. 내가 낳았으니까 당연히 책임질 수 있지. 하지만 당신은 그럴 의무가 없잖아.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몸 아픈 내 아들까지 어떻게 키워달라고 해. 그럼 10억 안 받아. 아, 왜? 당신 아들 키우라고 받은 돈이잖아. 근데 그걸 내가 왜 받아? 우리가 무슨 상관이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니야? 제가 10억을 안 받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아내가 발끈하더라고요. 그럼 아무 사이 아니지. 아무 사이였으면 이렇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나가진 않았겠지. 결국 장모님께서 휠체어 탄 아내의 아들과 차에서부터 잠들어 있던 제 딸을 데리고 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기에 나가자고 했어요. 차 타고 얘기해. 누가 무섭대? 저는 아내를 차에 태운 뒤 한강으로 갔어요. 차를 세우고 다시 따져묻기 시작했죠.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거야. 그 오랜 세월을 돌아서 다시 만났는데도 당신한테 나는 여전히 불편한 사람인 거야.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거잖아. 내가 엄마 뜻도 거역 못하는 바보니까. 당신 조건 보고 결국 결혼 못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 놈이니까. 잊었나 본데. 그때 당신을 찬 건 나야. 뭐? 맞잖아. 당신 나 1년간 쫓아다녔잖아. 그런 당신을 매정하게 끊어냈던 건 나라고. 당신이야말로 기회 아니야? 이번에는 당신이 날 버릴 기회잖아. 당신을 버려?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어떻게 휠체어 타는 내 아들까지 받아달라고 해? 자기 버린 날 받아준 당신한테 어떻게 아픈 내 아들까지 받아달라고 하냐고. 아내가 또 울더라고요. 글쎄, 나도 10억 안 받아. 당신 아들 앞으로 받은 돈을 내가 왜 받아? 우리 딸 잘 키워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쉽게 재혼할 남자도 아니고 혼자 애 키우려면 돈 많이 들잖아. 내 딸이 당신 딸이면 당신 아들도 내 아들이야. 나랑 내 딸이 걱정돼서 10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왜 나한테서 도망치려고 해? 10억 받아. 받고 행복하게 살아. 내가 당신이랑 우리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서 그래. 제발 받아줘. 싫어. 당신이 내 딸, 당신 아들 구분할 거면 나도 받을 이유 없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럼 나도 당신 자식에 대해 내 몫에 책임을 져야지. 평생 휠체어 타야 할 수도 있대. 그럴 거면 당신이 20억을 다 가져가야지. 대체 10억을 왜 날 주는데? 같은 말 계속해야 해? 우리 딸 잘 키우라고. 나 있고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널 잊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당신은 그게 돼? 우리 둘 다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잖아. 왜 못해? 너 진짜 말 그렇게 못되게 할래? 버릴 수 있을 때 버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왜? 우리가 헤어지는 게 후회를 안 하는 길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결국 대판 싸우고 아내는 다시 친정으로 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모님이 우리 딸이 잔다고 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그러더군요. 학교는 내가 데려다 줄게. 그 와중에도 우리 딸의 엄마 노릇, 외할머니 노릇하는 두 모녀를 보는데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을 꼴딱 세우고 이른 아침 딸의 학교로 갔어요. 정문 앞에서 기다리니 아내가 딸의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아빠! 딸이 저를 발견하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딸이 아내를 데리고 오더니 제 손에 아내 손을 쥐어줬어요. 이제 둘이 화해해. 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우리 반에도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에서 외할머니네 서운 애가 있었어. 결국 얼마 안 가서 화해하던데. 그러지 말고 오늘 해. 그러더니 딸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학교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내는 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소리쳤어요. 밥 잘 먹어야 해. 알겠지? 딸이 돌아보자 연신 손을 흔들던 아내가 딸이 멀어지자마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내를 데리고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로 향했습니다. 당신 왜 울어?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 내가 시집갈 때까지 키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서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며 우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죠. 우리 혼인신고해. 제 말에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내 말을 뭐로 들은 거야? 당신 뜻은 알겠는데 내 뜻은 이거라고. 우리 혼인신고하자고. 여보.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부부야. 아무리 혼인신고 안 했어도 결혼식을 안 올렸어도 부부라고. 당신 이러려고 혼인신고나 결혼식은 천천히 하자고 한 거야? 상황 봐서 당신이 안 내키면 나랑 헤어지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나는 그냥 우리 둘이 사랑하면 그만이니까 형식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 무엇보다도 그런 복잡한 준비하느라 같이 사는 시간만 늦추는 것도 싫었고. 그럼 혼인신고는? 그건 바로 했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리 재혼이라도 무턱대고 혼인신고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있었잖아.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을 텐데 무턱대고 엄마 아빠 마음대로 혼인신고한 뒤에 내가 네 엄마다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나 우리 딸이 허락해주면 그때 혼인신고든 결혼이든 하고 싶었다고. 당신은 다른 마음이야? 우리 둘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래, 그거야. 우리 둘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근데 당신은 우리 둘의 마음만 외면한 채 결정하려고 하잖아. 여보, 우리 어렵게 다시 만났어. 만약 한쪽이라도 배우자가 있었으면 이런 재회도 어려웠을 거야. 그렇게 다시 만난 건데 어떻게든 같이 살려고 해야지. 그래서 10억 줬잖아. 뭐? 그 돈이라도 반 나눠 가지면 평생 같이 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았어. 비록 내가 당신이랑 우리 딸이랑은 같이 못 살아도 그렇게라도 내 몫을 하고 싶었다고. 저는 아내를 말아 끌어안았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 우린 다 같이 할 거야. 여보.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 딸은 벌써 당신을 엄마로 받아들였으니까 혼인신고부터 해. 저는 그 길로 아내를 데리고 처가로 갔어요. 그리고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장모님, 제가 부족한 사유라서 죄송합니다. 아니지, 자네 갑자기 왜 이래? 응? 어서 일어나. 자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래? 제가 부족해서 제 아내가 도저히 자기 아들의 아빠로 받아줄 수가 없나 봅니다. 뭐? 여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 남편으로라도 살면서 아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모님이 놀라서 저랑 아내를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일단 혼인신고부터 해야겠어요. 어머니 딸이 자꾸 딴 생각해서 안 되겠어요. 일단 남편으로라도 자격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래도 남편 자격은 있잖아요. 장모님이 울먹이면서 제 앞에 똑같이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자네 진짜 내 딸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애초부터 데리고 살아야 했어요. 우리 어머니랑 연 끊고 사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 우리 어머니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저를 사랑했던 마음마저 사라질까 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각자 자식을 얻고도 다시 만날 인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덕분에 자식들을 얻었잖아. 네, 먼저 간 아내에게도 늘 감사하고 있어요. 3년 병수발을 했는데도 결국 가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거죠. 결국 만날 사람들이 다 만난 거야. 시간을 돌아서 만나는 인연도 있고 그 틈을 타서 만나는 인연도 있는 거지. 우리 딸 결혼한 뒤 종종 자네 생각이 났었어. 우리 딸이 너무 좋아서 내 초라한 집 앞에서도 신나서 절을 하던 그 녀석. 그 녀석만큼 우리 딸을 사랑해준 남자도 없었는데 싶더라고. 우리 딸 부잣집에 시집가서 고생이 정말 많았어. 남편도 바람을 어지간히 피웠어야지. 그래서 애가 겁이 많아져서 그래. 이러다 자네마저 자기를 버리면 살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 맞잖아. 네가 짐 싸들고 와서 울면서 그랬잖아.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내 자식은 내가 감당하며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대신 엄마가 이 돈 좀 전해달라고. 절대 좋게 말하지 말고 모질게 말해서 그 돈이라도 갖고 싶게 만들라고. 이 사람이 그랬어요? 꾹툭하게 말해야 한다고. 그래서 자네가 돈을 꼭 받게 하라고. 이제 혼자서 애 키워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다. 사람이라도 편히 고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그러대. 그럴 마음으로 같이 살 생각은 안 하고. 내 말이. 그래서 나도 그랬어. 그 마음으로 그냥 같이 살지 그러냐고. 근데도 안 된다는 거야. 자네까지 고생시킬 수 없다면서. 그럼 어머니는 제 편이신 거죠? 당연하지. 이미 다시 만난 인연을 어떻게 떼어낼 거야. 넌 같이 살면서 해결해. 힘들면 힘든 대로 같이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와. 결국 아내는 다시 짐을 챙기더라고요. 봤는데 챙겨온 짐을 다 풀지도 않고 있었더라고요. 헤어지자면서 짐은 안 풀고 있었네? 아니,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지. 솔직히 말해봐. 내가 데리러 와주길 바랐지? 설마 그렇게 빨리 쳐들어올 줄은 몰랐지. 절대 못 찾는 대로 갔다고도 말도 했고 엄마랑도 통화 끝냈다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했었어. 누구 마음대로 끝이야? 아무튼 짐 좀 챙기고 있어. 애랑 얘기 좀 해볼게.
우리 아들이랑? 데리고 가려면 좀 친해져야지. 엄마가 당분간은 엄마가 데리고 있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가뜩이나 친가에서도 버림받았는데 또 같은 기분 느끼게 할 순 없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고. 최대한 불안하지 않게 얘기해 볼게. 저는 우리 딸보다 3살 어린 아내의 아들과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바깥 공기 좋다. 기분 어떠니? 좋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져서 많이 놀랐지? 힘들겠다. 힘들긴 한데 힘들어하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요. 엄마는 당연히 슬프지.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힘든 티 내도 돼. 엄마는 네가 힘든 것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거든. 그럼 엄마가 더 힘들잖아요. 엄마가 아빠랑 살 때도 많이 힘들어했어? 애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빠가 집에도 잘 안 오고 저랑도 안 놀아줬어요. 바빠서 그런 거긴 한데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가 할머니한테 맨날 잔소리 듣고 힘들었었어요.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고 나가서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이제부터는 엄마랑 같이 살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저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외할머니가 엄마는 아저씨랑 살 거라고 했는데. 너 누구 아들이지? 엄마 아들이요.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랑 살아야지. 안 그래? 애가 아직 믿기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집에 가면 누나도 있다? 누나? 아저씨 딸인데 이제 네 누나. 애가 쑥스러운지 좋은 티는 못 내는데 눈이 초롱초롱 빛나더라고요. 어때? 누나 보고 싶어? 네. 그럼 이제 집에 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에게도 미리 말은 해둔 상태였거든요. 엄마가 낳은 아들 얘기도 이미 했었고요. 그 애가 사고가 나서 몸이 안 좋은데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라고 했더니 딸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동생 생긴 거냐면서. 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딸이 자기 동생을 보자마자 신이 나서는 다가가 물었어요. 안녕? 난 네 누나야. 안녕? 내가 이거 밀어도 돼? 어. 보자마자 남동생 휠체어를 밀어주겠다기에 진정부터 시켰어요. 딸, 너무 세게 밀면 안 돼? 아빠, 내가 설마 동생을 넘어뜨릴까봐 그러는 거야? 너의 진심은 알지만 넌 항상 어딜 가도 일단 넘어지고 그러잖아. 딸이 입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저를 가라면서 저를 밀어냈어요. 응? 우리 딸 이리 와. 엄마가 알려줄게. 우리 딸이 동생을 이렇게 반겨주니까 엄마는 정말 좋다. 눈물 날 것 같아. 엄마 울지 마. 내가 이제는 동생 더 많이 사랑해줄게. 엄마도. 정말? 응. 아빠가 엄마 속상하게 하면 내가 혼내줄게. 아빠가 속상하게 해서 나갔던 건 아니야. 거짓말. 엄마 그때 막 울었잖아. 아빠가 속상하게 한 거 다 알아. 엄마가 약속할게. 2번 다시는 우리 딸 놓고 어디 안 가. 동생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너랑 아빠한테 짐만 될까 봐. 그래서 엄마가 동생을 혼자 키울까 했었어. 왜 그랬어? 우린 가족이잖아. 맞아.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동생 지켜줄게. 넌 그런 거 안 해도 돼. 너랑 동생은 엄마랑 아빠가 지켜야지.
너희들은 그냥 재밌게 놀고 잘 먹고 씩씩하게 크기만 하면 돼. 그날 저녁 애들을 재운 뒤 우리 부부는 마주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작성하자. 우리는 결연한 얼굴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긴 시간을 돌아서 작성하게 된 거라 그런지 자꾸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내도 긴장한 건지 연신 마른 침을 삼켰어요. 당신 침 삼키는 소리가 애들 귀까지 들리겠다. 당신도 손 떠는 거 다 보이거든. 티격태격하면서 작성하다 보니 어느새 완성됐더라고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알겠지? 당신이야말로 각오해. 자식이 하나에서 둘이 됐으니 어떡할 거야? 뭘 어떡해? 예쁜 처자식 보면서 힘내서 살면 되지? 하긴 참 신기한데 나 혼자 아들 키울 생각할 때는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당신이랑 우리 딸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없던 힘이 막 솟아. 그러니까 가족이지. 아내가 제 품에 쏙 안기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못 믿은 건 아닌데 사람이니까 내 자식까지 받아주는 건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도 아내 보내고 겨우 딸 하나 키우면서 살았을 텐데 나도 모자라 내 아들까지 얹어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아이고 10억 주면 내가 그거 받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나가 떨어질 줄 알았어? 안 받을까 봐 숨었던 거야. 내가 당신이 못 찾는 곳으로 갔다고 해야 돈 돌려준 애 만에 안 할 것 같아서. 잘 돌아왔어.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다시 돌아온 아내에게 그저 고마웠어요. 이제는 아내 없이는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더 잔소리 안 하네? 그냥 고마워서. 당신까지 떠났으면 난 못 견뎠을 거야. 당신도 상처가 있지만 나도 있잖아. 애 엄마 먼저 보내고 진짜 힘들었거든. 소개받아서 결혼했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랑 자식 낳아 살면서 참 행복했었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줄 몰랐어.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했는데 부족했을 거야. 그게 늘 미안해. 참 고마운 분이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다니. 내가 못해준 걸 해줬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해주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로 작정했고 혼인신고도 마쳤어요. 그 후로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어요. 일단 막내가 편히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집으로 이사부터 하기로 했어요.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와중에 아내의 전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처음엔 당황스럽더라고요.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죠?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는 줄 알아요? 그거 알아내는 게 뭐 어렵다고. 말투만 들어도 인성이 보이더라고요. 용건이 뭐죠? 같이 사는 눈치던데. 원래도 같이 살았습니다만. 호적은 언제 파갈 거예요? 네? 내 전처하고 혼인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도 데리고 가야지. 잠깐만요. 그것도 알고 있다고요? 아이 아프게 같은 소리 하게 할 거예요? 돈으로 하면 다 돼. 그럼 내가 준 20억으로 떵떵거리고 살겠네. 그 정도 살림에 20억이면 로또 아닌가? 나한테 고마워서요? 말을 듣는데 더는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짐 정리 중인 아내에게 잠깐 통화 좀 하고 오겠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 버린 값으로 20억 내놓고 속이 편합니까? 20억이 뭐 껌값인 줄 알아? 나도 내 아들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그 정도 선심은 쓴 거야? 선심? 그래,
내가 그 돈도 안 주고 내쫓았으면 다 당신 짐인데. 안 그래? 그 돈 안 받아도 내가 다 감당하고 살 수 있어. 너 지금 말 깠냐? 네가 먼저 말랐잖아. 배짱은 좋네. 그럼 호적도 파가. 왜? 호적 파가는 대가로 용돈 좀 더 줄까? 괜한 돈 받았다가 나중에 질척거리면 어쩌려고? 됐어. 뭐? 내가 질척거린다고? 나 우리 아들 잘 키울 거거든. 나중에 울면서 내 아들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당신이 내 아내에게 준 건 같이 살았고 자식까지 낳아준 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할게. 하지만 나는 받을 이유가 없지. 아내도 아들도 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호적 가져갈 테니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당신 목소리 2번 다시 안 듣고 싶네. 우리 아내나 아들한테도 일절 연락하지 말고. 당신 그럴 자격 없으니까.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뭔데 판단해? 임마, 좋아한다고 인연을 쫓아다녀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해주던가. 아들까지 뺏고 내쫓을 땐 언제고. 애한테 안전벨트 안 채워서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버려? 그래 놓고 20억만 주면 다냐? 네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연락해서 나불거리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 결국 남편의 전남편이 먼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로는 정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오더군요. 아내와 상의도 하고 아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 결과 호적을 저한테 옮기기로 했죠. 사실 저는 아직은 제가 낯설 아들을 위해 아내의 호적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제 호적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랑 같은 성으로 살고 싶어요. 너 벌써 누나가 그렇게 좋아? 엄마 다음으로 좋아요. 뭐? 그럼 아저씨는?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더군요. 아빠가 3번째. 저는 그 아빠가 아들의 친부인 줄 알았어요. 그럼 아저씨가 4번째? 에이, 그 정도는 해주면 안 돼? 아저씨가 앞으로 더 잘할게. 진짜 3번째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른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나랑 똑같이 부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눈치인데 아빠라고 부르니 정말 아빠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죠. 당신도 우리 딸이 당신한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좋았어? 좋다마다. 애가 엄마가 필요한 나이잖아. 나라도 엄마라고 생각해주니까 내 마음이 다 편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아기 때 엄마하고 말할 때만큼이나 좋았어. 나도 그렇더라고. 어머,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아빠라고 했어? 내가 3등이래. 3등? 당신이 1등, 누나가 2등, 내가 3등. 속 없기는. 3등인데도 좋아? 내가 보기엔 앞순이들은 내가 이기기 힘들어. 근데 더 크면 내가 가장 좋을 수도 있지.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는 법이니까. 저는 일하면서도 아들 병원도 웬만하면 같이 다니려고 했고요. 아들의 재활에는 특히 제가 더 힘을 썼어요. 아무래도 성인 남자인 제가 몸으로 돕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이 내년이면 20살이거든요. 우리 아들 이제 휠체어 안 탑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무리하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장시간 서 있거나 하진 못해요. 그러나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죠. 하루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친아빠 말이야. 그 사람은 왜? 나 몰래 보고 갔다? 학교에서 나오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도망가더라고. 정말? 친아빠인 거 확실해? 얼굴은 기억하니까.
근데 뭔가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아니야. 흰머리도 많고 옷도 좀 후줄근하고. 그래? 그래서 기분이 어땠는데? 아무렇지 않았어. 그냥 궁금했어. 왜 날 훔쳐보고 가지? 이러면서. 엄마랑 아빠가 늘 말하지만 혹시라도 만나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게 연락해보겠다고? 됐어. 솔직히 난 안 만나고 싶어. 낳아주기만 했지. 그 집에서 살 때도 나랑 한번 놀아준 적도 없어. 찾아오는 거 싫으면 아빠가 변호사 통해서라도 연락해볼게. 아빠, 그냥 둬. 그냥 둬? 응. 내가 건강하게 2다리로 학교 다니는 거 보고 꽤 놀란 것 같아. 이게 다 아빠랑 엄마 사랑 덕분이잖아. 그 아저씨는 후회를 좀 해야 해. 아저씨?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랑 다를 게 뭐야? 아들의 친부는 아들에 대한 친권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 떳떳하게 나타나진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전처의 기일에는 아내와 같이 납골당에 가요. 아내가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먼저 간 제 전처야말로 우리 네 식구의 일부라면서. 덕분에 모든 걸 아내와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 있으니 저는 참 복받은 사람 같습니다.